지금 시장에선 절대 팔아서는 안 되는 품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위탁 판매를 시작할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품목 4가지가 있는데요. 위탁 판매를 처음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게 이제 어떤 물건을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가장 많이 하십니다.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물건을 팔지 말아야 할지를 먼저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소싱을 많이 하시는 셀러분들은 피해야 될 품목을 정확하게 정해놓고 이제 판매를 하곤 합니다. 이제부터 위탁 판매에서 웬만하면 피해야 될 대표적인 카테고리 품목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온라인 쇼핑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바로 의류입니다. 이 옷은 어떻게 보면 겉보기에 참 매력적인 카테고리죠. 유행도 빠르고 스타일도 굉장히 다양하고 마진도 엄청 괜찮습니다. 그래서 많은 초보 셀러들이 여성 의류나 남성 캐주얼을 위탁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의류 판매가 모든 카테고리 내에서 반품률이 제일 높습니다. 이유는 정말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화면에 보이는 옷하고 내가 실제 입었을 때하고 느낌이 아예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프리사이즈 니트 원피스를 올렸다고 해봅시다. 이 원피스를 입은 모델은 키가 70에 마른 체형이라서 예쁘게 떨어지는 핏이지만 만약에 고객이 키가 160에 체형이 좀 다르다면 핏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생각보다 너무 크다 혹은 뭐 재질이 다르다 색깔이 다르다 이런 클레임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의류 쇼핑몰에는 뭐 모델의 키나 핏이나 몸무게 이런 것들을 많이 기재를 해놓고 그리고 색깔 같은 경우에도 실제 색깔하고 옷 색깔하고 어떤 게 다른 건지도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해놓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리 그렇게 비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 옷이 내 체형에 맞지 않으면 그건 참고 입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바로 반품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옷 같은 경우에는 재고 문제가 가장 큽니다. 어떨 때에 이 재고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계절이 바뀔 때 재고 문제가 가장 커집니다. 여름에 이제 원피스를 팔기 위해서 이 재고를 조금이라도 떠안았는데 이제 비가 오고 나서 날씨가 다시 쌀쌀해지면 재고 덩어리가 돼버리는 거죠. 트렌드도 요즘에는 너무 확확 바뀝니다. 올 봄에 유행한 셋업이 뭐 가을에 가면은 바로 그냥 이제 구식 취급을 받아버리죠. 요즘에는 이제 쿠팡이나 지그재그 무신사 그리고 29cm 등에서 빠르고 싼 배송이 이제 기본이 되다 보니까 일단은 일반 셀러들이 배송에서 좀 밀릴 수밖에 없고 뭐 사실 이런 배송 문제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던 뭐 여러 가지 클레임에 의해서 이렇게 옷 카테고리에 발을 좀 들였다가 CS에 감당을 못 해가지고 접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뭐 유튜브나 인스타나 이런 데 보면은 다 의류 쇼핑몰 사장님들이 월 매출이 몇 억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많이들 나오시는데 여기 안에 있는 순수익이라던가 뭐 직원들에 대한 월급이라던가 그리고 반품에 대한 CS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다들 이 부분을 간과하기가 쉬워서 이 옷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 그 다음으로 온라인 쇼핑에서 가장 또 유명한 화장품입니다. 이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마진율이 굉장히 좋아 보이고 또 이미지도 고급스럽기 때문에 예쁘게 포장만 잘 하면은 어느 정도 잘 팔릴 것 같은 착각을 줍니다. 근데 진실은 이 브랜드가 전부입니다. 이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성분이나 품질이 아무리 좋아도 이 브랜드 모르면은 그냥 클릭을 하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만든지도 모르는 수분크림이나 에센스를 위탁 판매로 올린다고 해도 연예인이나 유튜버, 인플루언서가 광고하지 않는 이상 거의 제품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구매를 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화장품은 특히 다 다른 상품에 비해서 신뢰가 정말 중요한 제품입니다. 이 얼굴에 바르는 거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이제 민감한 피부인 사람들은 아예 내가 모르는 브랜드를 구매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되죠. 그리고 이 화장품 시장의 경우에는 후기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뭐 고객이 트러블이 났다는 이런 리뷰 하나만 남겨도 판매가 급감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죠. 이건 어떻게 보면 식품보다 훨씬 더 민감한 반응이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뭐 블로그 체험단이라던가 유튜버 마케팅이라던가 인스타 인플루언서 협찬 등을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들여야 이제 겨우 인지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거의 저자본 혹은 무자본 위탁 판매자들은 이 브랜딩에 관여를 할 수가 없고 경쟁에 참여를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많은 위탁 판매자분들이 무슨 화장품 도매라는 이름만 보고 뛰어들었다가 이제 상품은 아예 전혀 팔리지가 않고 광고비만 날리고 손 털고 나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올리브영이나 대형 쇼핑몰이 이미 시장을 점령했기 때문에 위탁 판매로서 온라인 시장에서 다른 이런 대형 회사들하고 경쟁하는 것도 쉽지가 않죠. 하지만 예외적인 부분은 내가 만약에 뷰티 유튜버거나 혹은 뷰티 인플루언서 라고 한다면 이 화장품 위탁 판매 혹은 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에는 도전해 볼만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거의 99.9% 실패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생활용품입니다. 생활용품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똑같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말 잘 팔릴 거라는 환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을 이길 수가 없죠. 이 시장의 오프라인은 다이소가 있고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쿠팡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중국이나 혹은 싼 도매처에서 물건을 가져와서 쿠팡에 입점시켜서 로켓 배송을 하지 않는 이상 경쟁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무장갑, 욕실 청소솔, 뭐 다용도 수납함 이런 것들은 쿠팡에서 보면은 뭐 990원, 1290원 뭐 이런 식으로 가격이 바뀌어서 올라와 있죠. 근데 위탁 판매자들은 그냥 도매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면 이 도매 사이트 가격보다 쿠팡에서 비슷한 제품을 파는데 이 쿠팡 제품이 훨씬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내가 도매 사이트 제품을 가져와도 거의 경쟁이 되지가 않겠죠. 요즘 고객들은 다 똑똑하기 때문에 같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조금 더 싼 제품을, 후기가 많은 제품을 그냥 구매를 해버리기 때문에 경쟁력을 내가 갖추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리고 이 생활용품 같은 경우에도 CS 응대가 매우 어렵습니다. 고장이 조금 나거나 파손이 돼버리면 내가 이제 이걸 제조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CS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물이 샌다던가 혹은 부서졌다던가 이걸 고쳐달라고 하는 거에 대한 AS도 거의 불가능하겠죠. 이거 다음에도 이야기를 할 텐데 쿠팡 자체 브랜드 때문에 이 생활용품은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생활용품 시장에서 잘 팔리는 제품들은 쿠팡에서 자기네들이 PB 제품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가격보다 더 싼 가격으로, 그리고 광고를 더 많이 해서 쿠팡이 다 독점을 해버리기 때문에 대부분의 생활용품 판매를 해서 이 쿠팡 PB 제품을 이기기가 매우 어렵다고 보시면 편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많이 들어와 있던 생활용품 셀러들, 판매자들도 이 쿠팡 때문에 매출이 급감해서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리 이 생활용품으로 내가 뭐 상위 노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PB 제품들을 이기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생활용품 같은 경우에는 위탁 판매를 하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앞으로도 미래지향적인 가능성도. 자, 마지막은 이제 저관여 상품. 이 저관여 상품이라고 하면은 고객이 구매할 때 크게 고민을 하지 않고 그냥 사는 제품의 카테고리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폰 케이스 혹은 USB 케이블 같은 거, 양말, 뭐 에어팟 실리콘 케이스, 문구용품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이런 상품들은 가격이 또 싸기 때문에 판매가 좀 쉬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싸게 팔기 위해서는 대량 소싱이 필수인데 그 싸게 파는 대표 주자가 이미 존재하죠. 바로 테무, 알리, 쿠팡입니다. 얘네들은 이제 배송비 포함해서 뭐 900원, 우리가 그냥 폴리마켓에서 10,000원, 20,000원 하는 귀걸이 세트 같은 것들이 1,000원도 안 됩니다. 요즘에는 고객들이 이런 데서 이제 구매하는 거를 전혀 꺼려하지를 않습니다. 왜냐면은 어차피 900원, 1,000원밖에 안 하기 때문에 싸서 괜찮으면 좋고 만약에 좋지 않으면 그냥 버리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이거를 그냥 구매를 해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쿠팡에 입점하지 않은 위탁 판매자들은, 로켓 배송을 하지 못하는 판매자들은 이런 시장에서 배송도 굉장히 느리고 가격도 경쟁력이 없고, 그렇게 된다면 마진이 더욱더 안 남는 구조에서 고전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특히 이 저관여 상품 경우에는 이전에 말했던 쿠팡 PB 상품, 이 쿠팡 PB 상품들이 하나하나씩 계속해서 지금 점령해 나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제 이 저관여 상품으로 위탁 판매를 하거나 내 브랜딩으로 판매를 하기에는 이제 어려운 시장 구조가 형성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위탁 판매의 본질은 그냥 위탁 판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입으로 가던가 혹은 제조로 가던가, 이 제조에는 뭐 브랜딩의 영역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가서 매출을 우상향을 시키고 극대화시키는 것이 이 위탁 판매의 목적이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언급한 카테고리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유튜브나 인스타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하면서 매력이 있는 카테고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건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를 만드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물론 소싱을 계속 잘하고 뭐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던가 뭐 소싱을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회사에서 직원들이 직접 소싱을 해서 물건을 파는 그런 경우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1인 개인 셀러가 이 많은 대형 시장들을 내가 직접적으로 상대하는 거는 불가능에 가까운 영역이기 때문에 이 위탁 판매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물건을 피하고 어떤 물건을 팔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위탁 판매를 하실 때 이 부분을 조심하셔야 되고, 이와 관련해서 위탁 판매 초보자분들을 위한 전자책을 무료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댓글에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이 댓글을 통해서 전자책을 받으시고 차근차근히 뭐 당장 그렇게 한꺼번에 읽어서 공부하실 필요는 없지만 하루에 2-3장이라도 조금씩 재미로 보시면서 이 위탁 판매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기초를 좀 다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